남양유업은 대한민국 유가공 산업의 초석을 다진 기업으로 1964년 설립 이후 60년 넘게 국민들의 식탁에 깊이 자리 잡아왔습니다. 분유에서 시작해 우유, 발효유, 음료, 커피까지 다양한 제품을 통해 한국인의 일상 속으로 스며들며 서울우유, 매일유업과 함께 국내 유제품 시장의 3대 축을 형성해 왔습니다. 하지만 이 기업의 역사는 단순히 성공과 성장으로만 채워진 것이 아닙니다. 끊임없는 논란과 사회적 비판 속에서 남양유업은 빛과 그림자가 공존하는 복잡한 이야기를 써내려갔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남양유업의 과거와 현재를 깊이 들여다보고 한앤컴퍼니로의 인수를 통해 맞이한 새로운 전환점을 조명하며 앞으로의 가능성을 탐구해 보겠습니다. 남양유업의 이야기는 1964년 3월 13일 창업주 홍도영 회장이 회사를 설립하면서 시작됩니다. 당시 한국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었고 유제품은 여전히 사치품에 가까운 존재였습니다. 특히 분유는 수입에 의존하던 시절이었기에 국산 분유의 개발은 국가적으로도 중요한 과제였습니다. 홍두영 회장은 이러한 시대적 요구를 읽고 분유 사업을 통해 국민 건강과 영양 개선에 기여하고자 했습니다. 초창기 남양유업은 남양분유라는 이름으로 시장에 첫 발을 내디뎠고 당시로서는 파격적인 마케팅 전략인 우량아 선발 대회를 도입했습니다. 이 대회는 건강하고 잘 자란 아기들을 선발해 분유의 우수성을 알리는 행사로 전국적인 관심을 끌며 남양유업을 가정마다 알리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1970년대에 이르러 이 행사는 연례 행사로 자리 잡았고 남양유업은 분유 시장의 선두주자로 급부상했습니다. 이후 1970년대와 80년대에는 우유 시장으로 사업을 확장하며 3.4 우유를 출시했습니다. 지방 함량 3.4%라는 이 제품은 당시 경쟁사보다 진한 맛과 품질로 주부들 사이에서 큰 인기를 끌었습니다. 이는 남양유업이 단순히 분유 회사를 넘어 종합 유가공 기업으로 도약하는 발판이 되었습니다. 1990년대에 접어들며 남양유업은 더욱 공격적인 성장 전략을 펼쳤습니다. 1995년 출시된 아인슈타인 우유는 어린이들의 두뇌 발달을 돕는다는 컨셉으로 큰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이 제품은 다와 같은 영양소를 강조하며 학부모들 사이에서 필수품으로 자리 잡았고 남양유업의 매출을 끌어올리며 업계 1위 자리를 굳히는 데 기여했습니다. 2000년대 들어서는 글로벌 시장을 겨냥한 도전도 시작되었습니다. 2005년 남양유업은 주한미군의 유제품을 납품하는 계약을 따내며 품질의 국제적 경쟁력을 인정받았습니다. 이는 당시 한국 기업으로서는 드문 성과로 남양유업의 기술력과 신뢰도를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건이었습니다. 또한 커피믹스 시장에 진출하며 출시한 프렌치 카페는 경쟁사인 동서식품의 맥스웰과 맛부터 치열한 경쟁을 벌였고 이후 다양한 변형 제품을 통해 시장 점유율을 넓혀갔습니다. 이 시기 남양유업은 단순히 유제품을 넘어 식품 산업 전반으로 사업 병역을 확장하며 사료 판매, 창고업, 부동산 임대업 등 다각화 전략을 추진했습니다. 이러한 노력은 기업의 외형을 키우는 데 성공했지만 동시에 관리와 윤리적 문제에서 취약점을 드러내는 씨앗이 되기도 했습니다. 남양유업의 전성기는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2013년 이른바 대리점 갑질 사건이 터지며 기업 이미지는 급격히 추락했습니다. 이 사건은 남양유업 영업사원들이 대리점의 과도한 판매 목표를 강요하고 이를 달성하지 못하면 계약 해지나 물량 축소 등의 불이익을 주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한 대리점주의 녹취록이 언론에 공개되며 밀어내기라는 단어가 대중에게 각인되었고 이는 곧 전국적인 불매운동으로 번졌습니다. 당시 한국 사회는 재벌 기업들의 갑질 행태에 대한 반감이 커지고 있던 시점이었기에 남양유업은 그 분노의 표적이 되었습니다. 소비자들은 남양불매라는 구호 아래 유제품 구매를 거부했고 경쟁사인 매일유업과 서울우유는 이 틈을 타 시장 점유율을 확대했습니다. 남양유업은 사과문을 발표하고 경영진이 고개를 숙였지만 이미 손상된 신뢰는 쉽게 회복되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한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이후 과거의 문제들이 하나둘 드러나며 남양유업은 논란의 중심에 서게 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1988년 수입 카제인 나트륨에서 방사능이 검출된 사건이 재조명되었고 2019년에는 어린이용 주스 아이꼬야에서 곰팡이가 발견되었다는 제보가 이어졌습니다. 2021년에는 불가리스 발효유가 코로나19 예방 효과가 있다는 과장 광고로 식약처로부터 2개월 영업 정지 처분을 받으며 또 한 번 사회적 공분을 샀습니다. 남양유업의 문제는 단순히 외부 논란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내부적으로도
직원과 대리점주들에 대한 부당한 대우가 끊임없이 제기되었습니다. 2015년에는 육아휴직을 신청한 여성 팀장이 회사로부터 퇴사 압박을 받았다는 녹취록이 공개되며 성차별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또한 대리점주들이 판매 수수료를 제대로 받지 못하거나 언론에 문제를 제기하지 못하도록 입막음 당했다는 증언도 이어졌습니다. 가장 충격적인 사건 중 하나는 창업주 가문과 관련된 스캔들이었습니다. 2018년 창업주의 외손녀 황하나 씨가 마약 투약 혐의로 수사받았고 경찰의 봐주기 수사 의혹이 제기되며 대중의 분노를 샀습니다. 이어 2022년에는 창업주의 손자 홍인석 씨가 마약 유통 혐의로 구속 기소되며 재벌가의 도덕성 논란이 다시금 수면 위로 떠올랐습니다. 이러한 사건들은 남양유업이 가족 경영의 폐해와 윤리적 문제에서 자유롭지 않음을 보여주었습니다. 끊이지 않는 논란과 소비자 외면 속에서 남양유업은 심각한 경영 위기에 몰렸습니다. 2020년대 초반 매출은 급감했고 영업 적자는 20분기 연속 이어졌습니다. 결국 2024년 홍원식 회장을 포함한 오너 일가는 경영권을 포기하고 사모펀드 한앤컴퍼니의 회사를 매각했습니다. 이는 남양유업 역사상 가장 큰 전환점으로 과거의 부정적 이미지를 털어내고 제도약을 모색할 기회로 여겨졌습니다. 한앤컴퍼니는 인수 후 경영 정상화를 위해 과감한 변화를 시도했습니다. 비용 절감과 효율화를 통해 2024년 3분기에 흑자 전환을 달성했고 주가는 52주 최고가를 경신하며 투자자들의 기대를 모았습니다. 또한 자사주 소각과 같은 주주 친화 정책을 도입하며 기업 가치를 높이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단순한 재무 개선만으로는 소비자 신뢰를 되찾기 어렵다며 윤리적 경영과 투명성 확보가 더 큰 과제라고 지적합니다. 오늘날 남양유업은 여전히 맛있는 우유 GT, 불가리스, 프렌치 카페 등 대표 제품을 통해 시장에서 존재감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과거의 상처는 깊게 남아있으며 소비자들 사이에서 남양이라는 이름은 여전히 불신과 연결되곤 합니다. 한국의 MZ세대는 특히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윤리를 중시하는 경향이 강해 남양유업이 이들의 마음을 돌리는 것은 쉽지 않은 과제입니다. 한편 한앤컴퍼니는 남양유업을 글로벌 브랜드로 키우겠다는 비전을 제시했습니다. 동남아시아와 북미 시장 진출을 목표로 해외 수출을 강화하고 있으며 K푸드 열풍을 타고 유제품 수출에 힘을 쏟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베트남과 태국에서는 프렌치 카페와 같은 제품이 현지 소비자들에게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성공 여부는 결국 소비자와의 관계 회복에 달려 있습니다. 남양유업은 과거의 잘못을 진정으로 반성하고 대리점과 직원, 소비자를 존중하는 문화를 만들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대리점주들과의 상생 프로그램을 확대하거나 투명한 품질 관리 시스템을 공개하는 등의 실질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남양유업은 대한민국 육아공 산업의 산증인이자 동시에 수많은 논란으로 얼룩진 기업입니다. 한앤컴퍼니라는 새 주인을 맞아 제도약의 기회를 얻었지만 이는 단순한 기회가 아니라 마지막 기회일지도 모릅니다. 과거 60년의 역사를 돌아보며 남양유업이 소비자 중심의 철학과 윤리적 경영으로 돌아간다면 다시금 국민들에게 사랑받는 브랜드로 거듭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길이 쉽지 않더라도 남양유업의 다음 장이 어떤 모습일지 우리 모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